안녕하세요. 안진혁 변호사입니다. 2025년이 밝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24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지나간 해가 아닌가 할 정도로 정신없이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계에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한 주 동안 있었던 교육계 이슈 중에서 제가 보기에 중요하고 또 학생과 학부모, 교사, 공무원분들 또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이슈들을 골라서 주간 교육 이슈라는 제목 하에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순전히 제 마음대로 이슈를 고를 건데요. 첫 번째 영상으로 2024년 12월 말에 있었던 이슈 중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방검복 사건입니다. 방검복 사건이 뭐냐면 학생이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해서 선생님이 훈계를 하니까 학생이 수업이 끝난 후에 여러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칼로 찔러 죽이고 감방을 가겠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출석 정지 조치를 받았는데요. 학생 측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행정소송까지 한 사건입니다. 이게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요. 제가 판결문을 보지는 못해서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소송에서 형법상 상해죄, 모욕죄, 협박죄 등이 문제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상해죄가 되는지에 관해서 법원은 교사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상해죄의 실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찌르겠다고 말만 한 거지 실제로 상해를 입혔거나 상해죄에 해당하는 행동, 예를 들어 칼을 휘두르거나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상해죄 또는 상해미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또 협박성 발언을 한 건 맞지만 감방을 가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학생의 발언이 교사가 없는 곳에서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나온 거지 협박의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다. 기사로 보면 협박죄의 고의를 부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교원지휘법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으로 상해죄나 모욕죄 이런 것들 이외에 다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도 많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상해죄나 모욕죄, 협박죄 이런 것들이 문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이게 어떻게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는 형법상 상해죄, 협박죄, 모욕죄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형법적으로는 상해죄나 협박죄, 모욕죄는 아니라고 본 것이죠. 이게 학교폭력과 다른 점입니다. 학교폭력은 꼭 범죄가 성립해야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폭력의 범위를 조금 넓게 보고 있기도 한데요. 교육활동 침해는 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학생이 나쁜 말 한 건 알겠는데 이게 범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법원이 형법상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보고 있으니까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분들의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내용도 교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학교안전법이라고 하죠. 법에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분들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10조 5항에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했고 이 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갈 때 학생이 다치게 되면 교직원분들이 업무상 과실치상죄 이런 것들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법에서 명시적으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요건을 신설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요건 하에 책임이 면제되느냐입니다. 법에는 사고 예방 그리고 안전조치 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개정할 때 법무부에서 의견을 냈는데요. 사고 예방과 안전조치를 위해 노력한 학교장과 교직원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에서는 법 규정처럼 사고 예방 그리고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부정되거나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서 처벌이 안 되니까 굳이 별도 규정을 둘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재판으로 가게 되면 도대체 학교 안전사고에 있어서 정당행위의 의미가 무엇이냐, 또 교직원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고의 과실이 부정되느냐, 이런 것들을 어차피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사고 예방 그리고 안전조치 이 두 가지를 했다면 책임을 면제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볼 내용은 AI 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내용입니다. AI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서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도입 목적이었지만, 반면에 사고력이나 문해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고 디지털 미디어 중독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도 있어 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AI 교과서의 도입을 반대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왔죠. 교과서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고 예산도 지원되지만 교육 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교과서와 교육 자료의 차이가 크죠. 그래서 AI 교과서 업체들이 소송을 하겠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학교폭력 예방법의 학교폭력 범위에 명시적으로 들어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2조를 보면 학교폭력 정의가 나와 있고 추가로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기존의 사이버 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사이버 폭력에 어떤 말이 추가되냐면 딥페이크 영상,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을 제작, 반포하는 행위, 이게 추가가 됩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고 관련 법도 개정이 되었죠.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학교폭력 예방법도 함께 개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성폭력이 아니라 사이버 폭력의 일종으로 규정했다, 이런 점이 되겠네요.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겠죠.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에 있었던 교육 이슈 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본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답글이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